회사 성장 속도도 너무 빨라지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 지인분들한테 대출도 좀 부탁드리고 세콰이어 투자 받기 전에는 3, 4개월 월급도 못 갖고 가시게. 네네. 하지만 이제 그 엑시트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은 실질적으로 엑시트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통장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히나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거 다를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입니다. 저희 오늘 티타임즈 단독 인터뷰, 독점 인터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데일리 호텔을 창업하시고 또 데일리 호텔을 계속 올해 중순까지 이끌으셨던 신인식 데일리 창업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축하드린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또 아쉬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네. 한 7년? 7년 반 정도 7년 반 됐죠. 정도. 네네. 2013년 이제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잠잘 때 꿈에서도 데일리 호텔 서비스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었던 거고 네. 그렇게 계속 하루에 대부분 시간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가 네. 올해 이제 중순부터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네. 뭐 시원섭섭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계시겠네요. 네네. 지금은 풀타임 육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야놀자에 네. 수백억 원의 매각 인수가 되면서 엑시트를 한 사례까지 결국은 가시게 된 지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 티타임즈에 단독으로 풀어놓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년 반 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랑 또 인연이 없지 않으십니다. 네네. 서비스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이제 서비스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제 언론에 알리시는 그 보도 자료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데일리라는 회사에서 데일리 호텔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라는 기사를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어떻게 벌써 또 7년 반이 지나서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거의 8년. 네. 모든 이 플랫폼 서비스들이 막 시작하고 있었던 네. 그 1세대 스타트업들, 네네. 모바일 스타트업들이 네. 막 생겨나고 있었을 때 그 보도 자료를 보내셨길래 네. 이게 없었던 시장이잖아요. 네네. 모든 호텔을 이 한 앱에서 또 특히나 당일날 뭐 이럴 때 네네.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네.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조금 되게 의아했는데 네. 어떻게 그 시장을 개척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뭐 처음 시작했을 때 서비스는 이제 데일리 호텔 서비스가 당일 호텔 예약에 포커스를 네. 맞췄어요. 그래서 호텔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지나가면 다시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 기회가 이제 오늘 남아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잘 연결해 주면 기존 이제 호텔 이용했을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전 이제 뭐 인터넷 중심일 때는 실시간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온리 서비스로 이제 그걸 만들면 시장에서 충분히 워킹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숙박 앱들이 있어갖고 뭐 호텔부터 시작해서 모텔 그다음에 뭐 펜션, 리조트 네네. 다 앱으로 하지만 당시에는 아예 그런 서비스 자체가 없었고 네네. 다들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네. 처음에 서비스를 딱 런칭하시고 나서 반응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숙박업계 몇 개 정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한 5개 정도로. 5개요? 네네. 5개 정도로 했죠. 아주 빈약한. 그럼 그 호텔 가실 분들 아니면 예약도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 이제 호텔 시장 갔을 때 호텔 지배인 분들은 이제 누가 당일에 호텔 예약하냐. 네. 호텔은 당연히 여행 목적인 거고 미리 이제 예약을 해두고 오는 거지. 3, 4만 원도 아니고요. 예, 당일에 하는 시장은 없을 거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당일 뭐 예약 시장 워낙 크지만 그때만 해도 당일을 예약할 수가 없었어요. 호텔들. 왜냐하면 호텔들도 그 예약 관리를 하지도 못했고 그다음 당일이라는 시장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뭐 가격 체계도 한 달 전 혹은 분기 단위로 이제 가격 설정해두고 그냥 그걸 이제 세일즈하는 형태였는데 저희 시작했을 때는 이제 당일로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 모바일 때문에 이제 예약하고 방문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질 거고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배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처음 이제 한 5개 정도 겨우겨우 설득해서 서비스 런칭을 하게 되었죠. 5개로 시작하셨을 때 네네. 예약은 몇 개 들어왔나요? 제가 한 6월 그때 말쯤에 이제 서비스 런칭했는데 그때만 해도 서비스 이제 경험도 크게 없었고 네. 서비스만 어떻게든 만들면 이제 고객들 이제 와서 찾아주겠지. 오지 않을까? 네. 아주 순진한 이제 생각으로 서비스 런칭했는데
런칭하고 앱 안드로이드 그 구글 플레이 마켓에 이제 업로드하고 기다렸는데 네. 뭐 다운로드는 한두 개씩 생기는데 네. 아무리 기다려도 예약은 안 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주 그렇게 예약이 안 오니까 뭐 지배인님들도 막 연락 와가지고 야 너 뭐 된다며. 그거 믿고 이제 했는데 뭐 그때는 이제 세일즈 할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눈빛 저희 서비스 진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시장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영업을 드렸는데 네. 계속 계속 안 되고 그래서 뭐 5개 중에 한 4곳은 그냥 아예 신경을 끄셨던 거고 이걸 지금 뭐 제휴했는지 뭐 이런 걸 신경을 꺼셨던 거고 한 곳은 전화 주셔서 내리겠다. 우리 이거 괜히 뭔가 판매도 안 되는데 이미지만 이미지만 나빠지고. 나빠지고 뭔가 가격도 어떻게 보면 기존 판매하던 데보다 더 싸게 해야 되니까 막 내렸죠. 내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한 건도 예약이 안 들어왔어요. 공원에 이제 산책을 막 하다가 그 시스템으로 이제 예약이 딱 들어왔다고 첫 하는 번째 거예요. 예약. 네, 첫 번째 예약이 그냥 무방비에 있다가 하도 이제 2주 동안 안 오니까 부랴부랴 이제 시스템은 다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호텔들이 예약이 안 들어오니까 시스템을 안 쓰고 있었고 호텔에 전화해서 지금 알려주셔야 되는 네, 거예요. 델리 호텔인데 지금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방이 없다. 좀 만실이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전화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취소 처리해드리고 첫 예약을 취소 처리하신 네, 거예요? 첫 취소 처리했어요. 한 30분 너무 이제 막 슬프고 네. 막 그래서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화장실 가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로 막 들어갔어요. 실수로 막 그 정도로 이제 남자지 여자 막 뭐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홀리셨군요. 네. 한 30분 있으니까 또 두 번째 예약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 예약이 드디어 네.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서 또 이제 예약 전화했는데 그때가 또 이제 만실이라고 그러다가 그때가 토요일 이제 또 저녁이고 이러니까 다 캔슬이 되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뭐 서비스 런칭하고 순전히 기다린 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서비스를 종료를 시켰어요. 뭐 그다음 어차피 방문해도 이게 워킹이 안 되고 있으니까 클로즈 시키고 한 2주 정도 회원만 이제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회원 가입하면 쿠폰을 이제 10,000원 쿠폰 드리는 걸 만들어 놓고 프리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죠. 네. 보통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면 런칭 전에 이제 프리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죠. 그때는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잘 몰랐으니까 그럼 프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 기자님께도 연락드리고 뭐 언론에 이제 정할 수 있는 데는 또 언론 알릴 수 있는 데는 방향으로 알리고 뭐 회사 가는 친구들 있으면 쿠폰 주는 거, 뭐 호텔 예약하면 지금 쿠폰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케팅 문구나 이런 걸 이제 짜서 친구들한테 다 뿌렸죠. 야, 회사 게시판도 좀 올려주고 뭐 하여튼 그때부터 적극적 마케팅을 이제 했죠. 2주 정도 지나니까 한 3,000명 정도 회원이 가입이 됐어요. 그 쿠폰을 이제 다운받은 회원이 이제 가입이 됐고 8월 5일 정도에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다시 했죠. 그때 하니까 이제 한두 건씩 이제 들어오게 됐고 당일부터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2주 동안 멈춰 있으면서 낮에는 이제 영업 계속 다니고 무슨 영업하셨어요? 호텔 영업들 호텔에 이제 방문해서 영업 다니고 저녁에는 마케팅하고 뭐 알릴 수 있는 데 모든 수단을 다해서 다 계속 이제 알리고 회원 가입 모으는 활동하고 그랬었죠. 네. 아니 직접 나가서 전단지 같은 것도 돌리셨다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전단지나 이런 뭐 마케팅을 여러 가지 수단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리스트를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영업 쪽을 또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썼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막 방문을 계속 드렸어요. 방문을 드리니까 뭐 호텔 지배님들 만나기도 힘들고 바쁘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방문하니까 너무 덥고 그때 막 7월 달이니까 막 그 정장 입고 이제 다니니까 막 바지가 완전 땀에 젖어서 막 다 달라붙고 막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우선 호텔들 전체를 리스트업하고 네. 전화를 드렸어요. 방문하니까 사실 방문 판매원 네, 방문 판매 같고 그다음에 호텔에서도 너무 약간 거부 반응도 있고 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는 친절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호텔이라는 그 서비스업 자체니까 그래서 전화 드려가지고 온라인 예약 담당자님 찾아서 우선 키맨을 먼저 찾자. 그래서 1차 키맨을 찾고 그럼 전화로 이제 서비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 속에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있는 쪽, 뭐 이거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라는 쪽 있으면 이제 약속 잡고 방문 드리고. 키맨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키맨이라는 게 네. 지금은 다들 있으실 것 같은 게 네네. 온라인을 완전히 담당하시는 분이 당연히 네. 이거 큰 시장이니까 있겠죠. 네네.
이게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내가 예약을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네. 객실 몇 개 남았는지도 관리해줘야 되고 네네. 그런 게 그때도 있었어요? 예약실은 있었죠. 근데 뭐 국내 호텔 시장의 메인 이제 포션은 중국 관광객이나 이제 일본 관광객이나 뭐 해외 이제 오시는 관광객의 예약 처리할 수 있는 예약 담당 부서는 있는 거고, 국내 시장이 이렇게 막 커지고 이렇게 될 거랑은 그때는 생각을 잘 못했던 거고. 예. 키맨 분들은 뭐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뭐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잘. 이거 그래서 어쩔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까 하다가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확실한 곳에 확실한 성과를 먼저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남에 한 곳, 강북에 한 곳,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뭐 강동, 강서에서 네 곳, 뭐 이렇게 해서 핵심 거점에 이제 호텔들 쪽에서 주요한 성과를 만들면 충분히 이게 바이럴이 나고 그다음 레퍼런스가 되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예약을 막 퍼뜨린 것보다 뭐 리스트는 적지만 리스트 작은 걸 장점으로 활용해서 다른 쪽에서 줄 수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자 해서 이제 집중을 했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한 곳에서 기존 다른 예약 플랫폼 하던 것보다 더 많이 되면서 1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님들 네트워크 통해서 소문이 나게 된 거고. 이제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객실이 별로 가동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청소하시는 분도 근데 갑자기 당일날 예약이 막 수십 개가 팍 들어오니까 이 기존 원래 관리하던 캐파보다 이제 넘어가니까 막 방을 못 쳐서 지금 방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상태까지 되고, 뭐 그런 변화들이 계속 생겼었죠. 호텔 업계에 소문도 나고 저희도 영업할 때 뭐 이런 호텔에서 성과들을 이제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저게 됐고, 그래서 한 200개 정도까지는 저희가 집중 영업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쪽으로 요청 오는 요청건들이 많아져서 훨씬 빠르게 이제 계속 늘어갔죠. 네. 200건까지는 거의 뭐 맨투맨으로 뛰셨겠군요. 예. 궁금했던 게 네. 호텔 입장에서 지금 데일리 호텔로 서비스를 하시려고 하면은 네. 데일리 호텔이 원래 내걸고 있었던 게 딴 데보다 더 싸게 네네. 살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왜 굳이 데일리 호텔에다가 이 서비스를 내주면서 싸게 이렇게 파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처음은 이제 당일 호텔 쪽 집중했을 때는 그 호텔 비즈니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정비는 상당히 크고 뭐 그 부동산 비용이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비 있고 변동비는 이제 작은 비즈니스잖아요. 방을 오늘 안 파는 것보다 할인해서라도 파는 게 전체적인 어떤 운영이나 수익 면에서는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필을 했고, 그 다음 가격 노출이나 이런 것들도 뭐 온라인에 뭐 무분별하게 펴진 게 아니라 저희 회원한테만 이제 타겟해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 향후에는 뭐 좀 더 타겟 마케팅 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서울에 이제 5성급 호텔을 투숙한 고객들 한 대상으로만 이제 가격을 뭐 노출한다든지, 그래서 더 타겟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구매 확률은 높고 그다음 더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들을 뭐 여러 가지 계속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대표님한테는 보이고 저한테는 안 보이는 그 물건 이런 것도 있었던 거네요. 치사하네요. 그거 이제 보이는 건데 그분들한테만 이제 타겟해서 알리는 거죠. 왜냐면 뭐 다 그걸 노출시켜도 확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알림을 준다거나. 푸시로 메시지를 나간다거나. 이 가격 시스템이 가능한 게, 그러니까 그 날 방을 예약하는 거기 때문에 호텔 입장에서는 원래 예전에 호텔의 사이클은 당일에는 예약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일 방은 우리가 안 파는 것보다 싼 가격이라도 내놓는 게 낫다. 그걸 처음부터 노리고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것만 이제 포커스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확장되면서는 이제 사전 예약할 때도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니까, 뭐 저희 앱 보면 이제 어느 날짜에 예약할지 누르면 가장 저렴한 구간이 나와요. 왜냐하면 호텔들도 가격이 비싼 구간이 있고 싼 구간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구간을 쉽게 찾아서 이제 예약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고객들한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은 그 당일 쪽만 포커스해서 진행을 했죠. 그럼 그날은 당일 것만 예약이 됐었던 거군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걸 다 없앴어요. 객실 선택도 못하고 그냥 호텔만, 예를 들어 A라는 호텔만 선택하면 가격만 나오고, 예를 들어 뭐 이 가격이 5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호텔 방 같은 것도 호텔에서 이제 보고 이게 더블이 남았으면 더블을 드리고 트윈이 남았으면 트윈을 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운영의 효율화를 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만 이제 선택감은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심플했고 고객분들한테 이제 또 그게 어필이 됐던 거고 호텔 입장에서도 이러면 예를 들어 뭐 안 팔리는 방들이 있는데 그거를 더 싸게 이제 팔 수 있는 거니까. 네. 데이터적으로 네. 뭔가 시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이거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느낌에 당일에 방 안 나가는 것보다 싸게 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접근하신 건가요? 그때 느낌으로 했죠. 느낌으로 하셨어요? 이거 될 것 같다. 어... 본격적으로 하자. 그렇게 했죠. 요새는 좀 약간 데이터가 없으면은 뭐 시작하지 마라라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네네. 되게 위험한 선택이었군요. 처음 비즈니스를 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MVP라고 하죠. 가장 심플한 모델을 만들고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고 반응이 없으면 피벗하고 반응이 있으면 그걸 이제 디벨롭하는 그게 뭐 기본적인 그 플로우인데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너무 처음부터 숫자 보고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려고 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없는 데이터를 계속 이제 만들고 그때는 먼저 액션을 해야죠. 액션을 하고 그 액션을 하면서 이제 생긴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접속자 수는 많은데 호텔 예약이 안 되는 게 호텔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계속 그걸 풀어나가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처음 시작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인 거니까. 네. 너무 우리는 멋있게 데이터를 보면서 할 거야. 이것도 약간 어깨에 힘들어간 거군요. 어깨 힘든 것보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하시는 아이템들이 이미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를 새로운 걸 그쵸.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만 보고 의사결정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선 지금 고객들 가려운 부분, 그다음 시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집중을 하고 이제 풀면서 계속 그거를 조정해 나가는 게 맞죠.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하셔서 앱 다운로드가 막 1000만 건까지 가고 네, 그렇죠. 1000만 건 넘었죠. 호텔 예약 서비스로 네네네. 시장을 여셨고 네.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숙박업 자체의 그 숙박 예약 모바일 서비스를 처음 만드셨다고 보면 되는데 또 네. 계속적으로 1등을 많이 계속 달려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빨리 성장이 가능했었는지. 뭐 이제 사업 규모가 커가는 거는 물론 이제 지표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스타트업의 이제 생태를 봤을 때는 투자를 이제 유치하면서 그 투자에 맞게 계속 이제 회사나 조직이나 그다음 서비스가 또 다시 커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그 경영하는 좀 방식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뭐 탈 것으로 비유했을 때는 걷는 거고 그다음 조금 뭐 예를 들어 시드 머니를 받았을 때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고 그다음 뭐 시리즈 A를 받으면 이제 자동차 운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 하면 뭐 기차, 비행기 이동한다고 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방식이나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속도도 다르고. 네, 속도나 복잡성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성장이 되니까 투자 유치가 된 것도 있고 투자 유치를 해서 다시 머니로 이제 성장을 시킨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4, 5억 정도였었죠? 시드머니로 받으시고. 시드는 5천만 원. 네, 아, 프라이머 통해서 프라이머도 5천만 가장 원. 먼저 이제 5천만 원 투자받고 그다음 이제 본엔젤스 통해서 보넨지스가 A였어요. 시리즈 네네 A. 시리즈 A에서 그게 몇 억 정도 4억 4, 5억. 네네 4억 정도 네. 되고 그 다음이 B가 하시면서 바로 세콰이어 가신 거 아니에요? 네네 세콰이어 캐피탈 그때 한 100억 이상 150억 정도 150억이요. 네네. 이게 언제죠? 시리즈 B가? 2015년 15년. 네. 그럼 창업하시고 한 2, 3년 만에. 네네네 그때도 제가 좀 되게 크게 큰 기사로 썼던 기억이 나요. 네네. 세콰이어에서 쿠팡에 투자했던 회사인데 네. 또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크게 또 한번 쏘신 게 데일리 호텔이었잖아요. 네네. 이 큰 금액을 투자받는 과정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투자사마다 이제 보는 성격이나 뭐 보는 게 다를 건데 우선 세콰이어 쪽에서는 뭐 지표들을 엄청 뎁스 있게 봤었어요. 뭐 저희가 예를 들어 기존에 한 5개 지표를 보고 있었으면 한 50가지 지표들 뭐 앞뒤로 그 뭐 이제 선행되거나 후행되는 지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갖고는 계셔요? 그럼 그걸? 없죠. 없으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뭐 성장에 더 포커스를 했었던 거고 막 그 지표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뭐 요청을 계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만나고 와서 그다음 컨퍼런스 콜 계속하면서 뭐 예를 들어 코호트 지표는 어떠냐,
뭐 유닛 이코노미는 어떻게 되냐, 뭐 뭐예요? 그 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비스 잔존하는 아. 그러니까 이 고객이 첫 번째 이제 데일리 호텔 쓰고 언제까지 이 고객이 뭐 잔존이 이제 높으면 한 고객을 처음 이제 유치하면 계속 그 가치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 서비스 매트릭스를 엄청 이제 여러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미팅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저희는 싱가포르 있는 쪽에서 받았으니까 싱가포르에도 계속 방문하고 뭐 홍콩 가서 이제 팀 쭉 스피치 할 때 저랑 뭐 이제 전략 이사님 같이 가서 스피치하고 그래서 처음 이제 기억나는 거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미팅을 하자 언제 근데 장소를 안 알려준 거예요. 왜요? 장소를 안 알려줬어. 그냥 싱가포르에서 며칠 날 몇 시에 보자. 싱가포르에서요? 네. 아니 서울도 아니고. 네, 싱가포르에서 보자.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첫 번째 이제 저희 싱가포르 가서 세콰이어랑 소개받고 그 만나고 그다음 돌아왔는데 싱가포르에서 보자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까지 가는데. 언제 뭐 메일 쓰고 메일 보냈는데도 답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사기 아니야? 네. 근데 이거 안 가면 또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그냥 우선 갔어요. 싱가포르로 갔는데 가니까 그 미팅 전 30분 전에 네. 어디 거리에 건물로 오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뭐 지경 주는 사람도 네. 아니고. 그래서 그때 만약 안 갔었으면 네. 또 완전 투자 유치에도 끝나는 어려울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뭐 이게 단순히 그냥 9개월 동안 뭐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 이제 그 만났던 시점부터 투자 유치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죠.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야기한 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걸 성장시킬 수 있는 팀인 건지.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한국 와서 오피스에 와서도 이제 보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과정들이 재밌으면서도 되게 이렇게 떨릴 것 같네요. 우선은 뭐 한편으로는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네. 배우는 관점이 있고 짜증도 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데이터를 막 그 가공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되니까 막 네. 지금은 그 뭐 다 데이터 베이스 이제 운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적용시켰으니까 뭐 누르면 바로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없으니까 엑셀로 막 밤새도 진짜 만드는데 데이터 워낙 방대해지니까 막 엑셀 돌려놓고 자고 나야지 막 계산되어 있고 예. 그래서 정말 뭐 그때 팀들 다 고생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 투자 못 받으면은 하면 근데 그때 어쨌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또 커졌으니까 이제는 그 데이터 갖고 딴 데 네, 가면 다른 데 가서 이제 좀 큰 경험이네요. 네. 좋은 경험이네요. 어떤 되게. 투자자를 만나도 다 커뮤니케이션 할 이제는-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니까 큰 돈을 투자를 네. 받으셨는데 네. 운영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전략을 우선 국내 쪽 투자를 이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이제 생각했을 때 너무 초기에 이제 희석이 많이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국내 쪽 그 라운드를 할 때는 희석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이렇게 저희 기대하는 만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고 그때 이제 투자를 지금 초기 때 너무 지분을 많이 이제 저거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해외 쪽도 우선 태핑 해보자. 뭐 세콰이어를 타겟한 건 아니고 뭐 해외 기회해야 되는 델리 알릴 수 있는 그 스타트업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일본, 뭐 싱가포르, 뭐 유럽 쪽 이렇게 다 태핑을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세콰이어 만나서 이제 처음 이야기를 지내드는데 국내 쪽 투자했을 때도 그렇고 뭐 3개월 정도 하면 투자 클로징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던 거고 그다음 뭐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이제 회사가 빨리 크니까 보내줘서 투자 받고 이제 묶인 돈이 이제 커지니까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데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게 상황이 차이가 커요 사실 4억이랑 150억이면 그렇죠. 보통은 그 중간에 2, 30억 한번 그렇죠, 받고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 그 중간을 버티셨다는 거는 뭐 네. 이게 조금 약간 긴 거예요. 너무. 그렇죠, 그렇죠. 네. 투자 기간도 이제 한 9개월 이상 됐고 회사 성장 속도도 너무 빨라지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 지인분들한테 대출도 좀 부탁드리고 세콰이어 투자 받기 전에는 3, 4개월 이상은 이제 월급도 뭐 직원분들은 다 드렸는데 이제 뭐 못 갖고 가시고. 경영진 분들은 뭐 이야기해서 우선 그러니까 이 상황 뭐 지금 투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다른 직원분들은 다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영진 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런 걸 아니까 그래서 우선 이야기해서 뭐 그 투자 받고 나서 받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 그런 과정이 좀 힘들었죠 그때. 법인 카드를 쓸지 개인 카드를 쓸지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직원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는데 네네. 쟤는 지금 월급 받아갖고 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월급 못 받아가 가고 있으면서 네네네. 커피는 사줘야 되는. 그건 사야죠. 그건 제 개인 카드로 사고. 네네. 뭐, 예. 그래도 뭐 그 또 대표님이나 이제 C레벨 분들은 그래도 그 믿음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곧 들어온다 투자금이. 그쵸. 네, 네. 버틸 수 있는 네, 그래도 네. 믿음은 있으셨을 그래서 텐데. 진행은 이제 계속 되고 있었으니까 뭐 미팅도 이제 계속 진행되고 뭐 텀쉿 같은 이제 단계적으로 사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희망으로 버티셨군요. 네네네.